여러분, 혹시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집의 셋째 며느리를 데려온 시아버지의 기막힌 선택이 어떻게 온 집안의 운명을 바꿔 놓았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래된 야담이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까지 밝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평화롭고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부자 소리를 듣던 덕망 높은 김진사 댁이 있었어요. 김진사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을 넘어 학식과 인품까지 두루 갖춘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수술대문을 자랑하며 마을의 중심에 자리했고 곳간에는 늘 곡식이 가득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3명의 늠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3 아들 모두 잘생기고 재능이 있었죠. 이제 아들들이 모두 장성하여 혼기가 꽉 찼습니다. 대를 이어 집안을 번성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김진사는 단순히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넘어 어떤 며느리를 맞이해야 이 유서 깊은 집안을 더욱 굳건히 하고 나아가 후세에까지 그 명성을 떨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단순히 며느리 미모나 가문이 아니라 집안의 미래를 좌우할 현명한 동반자를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영특하고 듬직한 데다 무예까지 겸비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기대와 책임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죠. 당연히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도가 있는 최 부자 댁 교수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최 부자 댁 교수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고 온 자태와 우아한 품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둘째 아들 또한 수려한 외모의 학식까지 겸비하여 이웃 마을에서 이름난 대갓집 외동딸과 혼사를 맺었습니다. 이 대갓집 교수 역시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걸치고 다니며 살림이라곤 손 하나 까딱해 본 적 없는 곱게 자란 아씨였습니다.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시와 그림에도 능통한 재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화려한 배경과 흠잡을 데 없는 품격에 내심 만족하며 이들을 통해 김진사 댁이 더욱 빛나고 번성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김진사의 안목에 감탄하며 김진사 댁의 앞날이 더욱 창창할 것이라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의 혼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막내 아들 또한 명문가의 교수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김진사는 3번째 며느리감으로는 주변의 가난한 집안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렵다고 소문난 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뜻밖의 행동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노망이 났나? 첫째,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데려오더니 왜 셋째는 가난한 집 며느리를 보려는 걸까?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김진사 댁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온갖 추측과 험담이 난무했지만 김진사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뜻대로 셋째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심과 알 수 없는 심오한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마을 구석구석을 수소문하고 여러 집안의 사정을 면밀히 살핀 끝에
김진사는 마을 가장 구석진 곳, 허름한 초가삼간, 오두막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찾아냈습니다. 이 처녀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조차 제대로 있기 힘들 정도였고 늘 보리죽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는 삭바느질과 품팔이를 해가며 병약한 늙은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외모는 비록 화려하지 않았고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본 적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세상의 풍파를 이겨낸 강인한 의지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남다른 지혜와 성실함이 멋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생활력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처녀의 그런 모습에서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처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자신의 막내 아들의 배필로 딸을 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씨 곱고 효심 깊은 딸을 둔 처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김진사의 청혼이 믿기지 않았지만 김진사의 진심을 헤아려 그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셋째 며느리는 변변한 혼수품 하나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김진사 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배경과 소박한 차림새는 첫째, 둘째 며느리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큰 형님 댁과 작은 형님 댁 며느리들은 셋째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쯧쯧, 저런 천추이 감히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되다니. 집안에 망신이 따로 없군. 우리들이 입는 비단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 것들이 며느리랍시고 들어왔네. 저런 계집이 뭘 안다고. 셋째 며느리를 향한 비웃음과 멸시는 김진사 댁 안팎을 떠돌았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는 이런 온갖 멸시와 구박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으며 온 집안의 살림을 빈틈없이 돌보았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죠.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시아버지인 김진사는 셋째 며느리의 이런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왠지 모를 뿌듯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성실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지런한 것을 넘어 뛰어난 살림 솜씨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살피고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알뜰하게 모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쌀뜨물 한 방울도 그냥 버리지 않고 화초해주며 생명을 불어넣고 낡은 옷까지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유기나게 사용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녀의 노력이 김진사 댁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셋째 며느리는 단순히 집안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시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농사 기술, 그리고 장사 수완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실제 생활과 살림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김진사 댁의 번영을 위한 고민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사치와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만 믿고 펑펑 써댔으며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하인들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셋째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일상적인 낙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옆에서 비웃거나 얄미운 말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우리 같은 귀한 집안에 들어와서 고생이 많지. 원래 너희 집안은 그렇게 사는 것이니 익숙할 테지.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말들이 셋째 며느리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년이 흔 뒤 이 마을에 일찍이 없었던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몇 달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타오르는 떼약볕에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부자였던 김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양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집안 경제는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셋째 며느리의 진가가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평소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지혜로운 말씀과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가뭄에 강한 메밀이나 조 같은 작물을 심고 제한된 물을 아껴 쓰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밭을 살피며 물줄기를 돌리고 비록 작은 양이지만 귀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기 전부터 미리 곡식을 비축해두고 주변 마을과의 물물 교환을 통해 부족한 물품을 확보하는 등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틈틈이 자투리 땅에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했고 마을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며 서로 돕고 살았죠. 이러한 셋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지혜 덕분에 김진사 댁은 다른 집안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사자가 속출할 때에도 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셋째 며느리의 지혜로움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허둥지둥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탕진하며 버틸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재산마저도 가뭄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사치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며느리의 친정마저도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무능력한 경영으로 몰락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김진사 댁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마을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혁신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가뭄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황무지가 된 농토를 개간하며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여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단순히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안의 재산을 불리고 마을 전체를 부흥시킬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셋째 며느리의 비범한 통찰력과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셋째 며느리의 제안이 김 진사 댁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김 진사는 셋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집안의 살림과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지만 김 진사는 셋째 며느리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삭바느질로 밤낮 없이 모아둔 작은 돈과 시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합쳐 가뭄으로 폐허가 된 땅들을 하나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셋째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보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군. 저렇게 황폐해진 땅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저러다 김 진사 댁마저 거덜나겠소. 그러나 셋째 며느리는 그들의 비웃음과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은 신념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농토를 개간하고 가뭄에 강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심었으며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직접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녀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탁월한 리더십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둘씩 그녀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주도 아래 황폐했던 논밭은 다시 푸른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셋째 며느리가 개척하고 관리한 농토에서는 엄청난 수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은 장날에 내다 팔아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파는 것을 넘어 곡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통찰력 덕분에 김 진사댁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시골 일대의 땅을 거의 다 사들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김 진사댁의 실세가 되었으며 마을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사업 수완 덕분에 김 진사댁은 다시 한번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 또는 살림의 여왕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대에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친정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김 진사 댁에서의 지위마저 잃게 되자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그리고 셋째 며느리를 향한 질투와 멸시를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겉모습과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한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김 진사는 셋째 며느리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진정한 복덩이는 바로 우리 셋째 며느리였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네. 화려한 겉모습이나 부유한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속 깊은 마음씨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지런한 생활력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김 진사 댁의 진짜 보물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며느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사의 선견지명이 담긴 파격적인 선택이 어떻게 한 집안의 운명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심오한 야담이죠. 셋째 며느리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왔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지혜로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범한 능력이 김진사 댁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셋째 며느리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공동체의 번영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단순한 부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인품과 리더십은 김진사 댁이 시골 일대의 땅을 사들이고 명문겁으로 거듭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야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 혹은 당장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덕목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현명한 판단력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며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